21대 대선 본투표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각 당 후보들 일정, 막판 이슈, 그리고 주요 쟁점들 릴레이 전화 인터뷰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성민입니다. 예,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 어떤 일정 진행했고 또 어떤 일정이 남아있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일정이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아침에 이재명 후보께서 유튜브 김어준 씨 뉴스공장 인터뷰를 출연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서울, 강북, 성북, 도봉구, 노원구 요새도 다녀오셨고, 그리고 이제 2시 반쯤에는 경기 성남 집중 유세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5시 40분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던 게 이 강서구, 양천구, 서울의 여기 유세였고요. 지금 7시에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집중 유세를 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이 여의도에서의 유세가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여의도 네네. 여의도를 마지막 이제 대중 집회로 잡고 그 이후에는 또 뭐 유튜브로도 12시까지 네, 한다는 얘기를 맞습니다. 들었는데 왜 여의도를 선택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기억하시겠지만 처음에 선거운동 공식적으로 시작될 때는 광화문에서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엔 또 여의도에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광화문 같은 경우에도 이 국민들께서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나와서 민주주의를 지키시기 위해서 애쓰셨던 그런 공간이었고, 여의도 같은 경우에도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일 저녁에 이제 시민들이 새벽에 이제 몰려드는 곳이기도 했고요. 그 뒤에 탄핵안 가결을 이제 촉구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응원봉을 들고 나왔던 그런 이른바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빛의 혁명의 상징적인 장소라서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라는 의미로 마지막 유세지를 택한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선거 막바지가 되니까 각종 뭐 의혹 제기가 많이 나오고 문제들이 뭐 지적되고 있는데 일단은 민주당 쪽에서는 소위 말하는 리박스쿨 댓글 조작 의혹을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리박스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충격적이죠. 과거에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민단체 혹은 자발적인 선거운동을 가장해서 사실은 늘봄학교 자격증 무상 발급 혹은 발급을 용이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을 미끼로 댓글 공작원들을 모집을 해서 특정 그 뉴스를 이제 지정해서 댓글 공작을 지시를 하고 문구까지도 지시를 해가지고 공작원들을 조직적으로 운용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이들에게 극우적인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방과 후 학교에 침투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고 주목되는 대목은 아무래도 이 리박스쿨 대표와 김문수 후보 간에 깊은 인연이 있다라고 지적되는 부분이거든요. 리박스쿨 대표가 김문수 후보가 사무실을 방문했고 하는 일도 알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고 리박스쿨 측에서 했던 그 기자회견에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 의장,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이렇게 국민의힘 인사들이 참석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독자적인 단체로서 존재를 하는 거냐 아니면 김문수 후보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상황 아니냐라는 점을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예.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김문수 후보가 이제 방문한 시점은 대선 후보 시절이 아니라 2020년 자유통일당에 가입돼 있을 때 그때 방문을 한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예. 사실 과거부터 이어진 오랜 인연이다라는 취지로 리박스쿨 대표가 김문수 후보와의 연을 강조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방문했던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그 리박스쿨의 그 2020년경에 게재됐던 활동 보고 영상에 김문수 후보의 얼굴이 등장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하나가 좀 깊이 있게 연관이 오래전부터 되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대로 이제 다른 당에서는 민주당에 지금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게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부적절한 음란 댓글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준석 후보가 좀 문제 제기를 또 강하게 하다가 지금 문제 또 역풍이 불기도 했는데 게다가 이제 도박 자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 그리고 유시민 작가의 설란형 그 김문수 후보 배우자 폄훼 발언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준석 후보가 후보자 토론회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여성 혐오적 발언을 했기 때문에 역풍이 불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이제 이재명 후보자의 아들과 관련해서는 사실 몇 년 전 대선에서도 이미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하신 바가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후보께서 직접 사과를 하신 바가 있는 사안이고, 그리고 저는 이게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를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저는 옹호를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뭐 불법 도박이라든지 아니면 부적절한 댓글 같은 경우에도 전 문제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미 사실은 처벌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결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수사를 다 거쳤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면 다시 재수사를 하자는 것인지, 뭐 이재명 후보가 어떤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처벌을 무마시키려고 하거나 이랬던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정치 공세에 계속해서 활용하는 것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서는 유시민 작가가 좀 과했다 표현이 이렇게 사과를 하기도 네네, 했는데 이게 사과를 하셨죠. 표심에 좀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저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에서도 이 진보 진영의 스피커들이 발언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냈거든요.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는 당에서 어떤 선대위의 직책을 맡고 계시거나 민주당적이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과 어떤 연관을 지어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부적절한 발언이었고 본인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저는 파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민주당과 연관지어서 공세를 펼치는 국민의힘의 공격이 오히려 좀 힘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김문수 후보는 주말에 기자들을 만나서 공개를 못할 뿐이지 여론조사에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서 내가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거는 저희가 확인할 방법은 없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전체적인 판세 그리고 막판에 이제 변수 이런 것들을 좀 어떤 걸 보시는지요? 뭐 일단 당에서는 어떤 낙관적인 전망이라던가 득표를 예상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좀 주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절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험지 유세도 한 번이라도 더 가려고 애썼던 거고, 지금 투표를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일단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사전 투표율을 계속 독려했던 이유도, 그리고 그 수치에 주목했던 이유도 결국 이게 정권 심판, 윤석열 전 정권에 대한 심판 정서가 강하게 작동하는 선거일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전 투표의 뜨거운 움직임 이런 것들이 민주당에는 그래도 비교적 좋은 신호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방심할 수 없다. 그리고 투표 날이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지금 강하게 다 같이 이제 공감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대선이 정말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기 위한 정말 국가의 운명을 건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명하신 유권자분들께서 이재명 후보라는 준비된 후보, 그리고 일 잘할 수 있는 후보에게 맡겨주신다면 정말 땅에 떨어진 민주주의의 가치를 회복시키고 파탄난 경제를 살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서, 일꾼으로서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이었습니다. 대변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